안녕하세요, 셀린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 준비하기 기초부터 심화편을 가지고 왔어요. 기본 편에서는 아무리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하자 하는 기본 준비사항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째, 내가 선택한 스튜디오의 샘플 사진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들만 모아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해당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던가 인스타그램에 태그 검색을 통해서 이 스튜디오에서 찍은 신부님들의 사진을 모은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골라서 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담기를 누르거나 캡처를 해서 준비해 가면 두 번째는 스튜디오에서 사전 미팅이 있다면 작가님에게 보여주시고 사전 미팅이 없다면 촬영 전에 직전에 작가님에게 보여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 준비 세 번째는 웨딩 네일이나 페디큐어를 받는 거예요. 특히 네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고 찍는 촬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자세하고 확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웨딩 네일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컬러는 누드톤을 추천드립니다. 베이지색이나 누드 핑크 같이 무난한 컬러, 튀지 않는 컬러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화이트 시럽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얼굴 옆에 있으니까 투명한 흰색이다 보니 손톱에 좀 시선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보다 손톱이 튀어서 좀 사진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웨딩 네일이라고 해서 큐빅이나 화려한 펄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신부님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그런 네일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정한 웜톤 컬러로 얼굴을 더욱더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전에 입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촬영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완벽하더라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그 사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표정은 포토샵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입을 찢어놓고 가야지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웃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그것 이상으로 입을 째는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을 단시간에 빠르게 찔 수 있는 방법은 카드나 연필 같은 거 이런 거를 물고 이렇게 좀 위생적이지 못하지만 물고 입술이 카드에 닿지 않도록 올려요. 더 끌어올린 상태에서 아야 어여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말할 줄 몰랐네.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렇게 다 말하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입이 확실히 째지고 그 다음부터 웃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신부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이 챙겨서 같이 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 너무 자연스럽게 잘 웃고 있는데 남편은 무슨 나무처럼 있으면 또 그 사진 또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입을 찢어주는 게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심화편인데요. 나는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다. 나는 완벽주의자 성향이다. 하는 신부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촬영하는 스튜디오의 포토스팟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가 마음에 드는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드레스샵에서 내가 선택한 촬영 드레스랑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은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번 드레스를 입으면 딱 그 드레스로 찍을 수 있는 걸 다 찍고 나서 환복을 하기 때문에 드레스별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사전 미팅에 가져갔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기획안처럼 만들어 갔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선택한 드레스를 가져왔고요. 그건 바로 튤 드레스였어요. 일단 제가 입은 사진을 가져와서 조금 더 작가님이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이 드레스에서 작가님이 꼭 유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여기에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치는 것처럼 드레스의 튤 라인이 이 주름이 세세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튤 드레스로 누워서 계란 후라이 샷을 찍기 위해 사진들을 가져왔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원래는 신부님 얼굴 그대로 제가 그냥 빠르게 캡처를 해서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장 가져가면 이렇게 작가님들이 신부님들이 원하는 컨셉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튤로 앉아서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찍고 싶다, 뭐 같은 맥락으로 여러 장 가져왔고요. 또 당연히 웨딩 사진이니까 앉아서 커플 사진을 찍을 때에는 너무 정자세 말고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도로 찍고 싶다라는 맥락으로 사진을 여러 장 가져왔어요. 또 이렇게 웨딩 슈즈를 신겨주는 장면 또한 연출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또 일어서서 튤 드레스에서는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정적인 느낌 말고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사진을 담고 싶다는 니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커플 사진으로 바라는 것들 가져왔고요. 이제 엎드려서 찍은 것도 예뻐 보여서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선택한 튤 드레스가 이 신부님들이 입은 드레스랑 사실 동일한 드레스예요. 근데 그 드레스에 튤이 잘 살지 않게 나왔어요. 이 사진들이. 그래서 이렇게 찍지 말아주세요 하고 참고 차원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원하는 것과 정말 바라지 않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모델이 착용한 사진인데 여기서는 튤이 잘 살려서 나왔죠. 또 슬림 드레스는 제가 입은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베일을 쓴 상태로 찍고 싶고 커플 사진에서는 참고할 만한 예쁜 감각이 있는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블랙 벨벳 드레스도 제가 입은 건데요. 이 드레스를 입고든 고전적인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고전적인 스타일을 하고 오신 신부님들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거는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헤어 변형해주시는 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잔머리 연출을 하고 싶어서 넣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드레스는 이렇게 절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바라는 건 이거는 이 절개 사이로 어떻게든 다리만 나와서 연출할 수 있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를 가져왔어요. 그 외에 드레스랑 관계없이 굉장히 다정한 근접 사진도 찍고 싶고 이제 커플 휴대폰 배경 화면을 할 수 있는 사진도 따로 찍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또 일상복 사진도 이렇게 검정색 목폴라를 입고 찍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제가 이 파일을 들고 작가님을 만나러 가서 여쭤봤어요. 저 같은 사람 있었냐고? 근데 간혹가다 한 분씩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준비 안 해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캡처만 해서 보여주신 신부님도 있고 정말 저처럼 간혹가다 한 번씩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는 신부님도 계시대요. 그래서 나는 귀찮고 바쁘고 나는 이렇게까지 준비 못하겠어 하시는 신부님들께서는 적어도 캡처해서 사진을 모아가시는 것까지는 무조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너와 내가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확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부님이 열정이 넘치고 의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게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미팅 자료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그대로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그날의 상태에 맞춰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막상 당일에 사진을 찍어보니 저희가 준비해갔던 컨셉보다 즉석에서 했던 컨셉이 더 예뻐서 다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미팅을 준비해 가는 거는 무조건 유의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작가님들이 사진을 찍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것보단 신부님의 취향이나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사전에 자세하게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팅하고 일주일 지나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8시간짜리 촬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바쁘게 쉴 틈 없이 찍었는데 저희가 6시를 넘겨서 저녁 한 8, 9시까지 찍었어요.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더 많이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헤어 변형 업체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1차로 받지만 헤어의 경우에는 드레스별로 배경에 따라서 헤어를 계속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직접 하시는 건 일단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 가지 머리를 고집해서 쭉 찍기에는 사진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채로운 사진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 변형 업체를 알아보셔서 드레스가 바뀔 때마다 또 신부님이 필요할 때마다 스타일링을 바꿔주시는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케를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준비된 부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꽃집에서 부케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 부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꽃집이 있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데 그런 업체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스튜디오로 배송을 받거나 안 그러면 헤어 메이크업 샵으로 배송이 오게끔 받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전문 부케 업체를 쓰라고 했냐면 퀄리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걸 사진으로 담아냈을 때에도 좀 고급스러움이 달라요. 나는 진짜 완벽주의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부케 또한 전문 업체에서 제작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근접샷이라던가 근접샷이 아니더라도 손가락을 활용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쥐고 있더라도 그냥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막 되게 자연스럽게 좀 우아하게 좀 힘이 덜 들어간 상태로 좀 이렇게 잡기를 작가님들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작가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잡고 찍는 것보단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 우아하게 찍는 게 더 사진에서는 예쁘게 담겨요. 이게 또 꽃을 잡는 것뿐만 아니고 얼굴을 확대해서 찍거나 그러면 계란 후라이 샷이나 소파에 앉아서 찍는 샷에서 턱을 개고 앉는다던가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턱을 개는 게 아니고 턱을 갖다 대는 척 하면서 손은 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다 다른 방향으로 구부려지게 또 이게 또 자연스러워야 돼. 그럼 손에 힘을 딱딱 털고 이렇게 그럼 또 이쪽 손은 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살짝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한다던가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 막 이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식으로 신부님들이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는지 보고 배우기 좋은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좀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염색하시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검정색이면 헤어가 컬이 잘 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짝 갈색모일 때 아니면 진한 한 애쉬톤 정도 될 때 웨이브가 그나마 좀 잘 컬이 잘 살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짙은 애쉬로 염색했다가 지금 색이 좀 빠져서 갈색이 된 건데 많이 풀린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웨이브가 검정색일 때에 비해서 좀 더 컬이 잘 살게 보여요. 촬영하시기 한 3, 4일 전에 짙은 애쉬 색깔 혹은 자연 갈색 정도의 색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맞는 색감으로 염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름 뮤트 쿨톤인데 거기에는 애쉬톤이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짙은 회색 같은 색감으로 염색을 해서 갔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스튜디오 촬영본 셀렉을 끝마쳤고요. USB를 신청해서 원본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수정한 사진은 아니지만 원본 파일을 제가 포토샵을 해서 모아놓은 파일을 공개하려고 합니다.